에너존 X 장착 완료! 이렇게 휘두르기 직전의 모습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점프해서 내려 찍으려는 느낌도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액션용 손을 통해서 이렇게 메가트론 널 맞겠다 라던가 아니면은 지시하고 있는 듯한 그런 포즈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적에게 달려드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손등에 검 전개한 상태로 말이죠. 진짜 작중에서 보여주는 이 블레이드의 예리함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와 좋아 하면서 이렇게 휙 돌았는데 갑자기 뒤가 썰려 있다든가 뭐 그런 절상력을 보여주는데 이 피규어에서도 꽤나 앙증맞게 멋지게 잘 나왔네요. 오늘 리뷰는 바로 3제로의 피규어 MDLX의 트랜스포머 1 옵티머스 프라임 오라이온 팩스와 B127 범블비 리뷰! 3제로의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리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완성도가 좀 기대됩니다. 발매는 2025년 4분기 발매했고요. 가격은 옵티머스 프라임 93,000원 그리고 범블비 83,0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레벨2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레벨2에서 준비해주신 퀴즈 이벤트도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단 패키지부터 차이가 좀 나는데 아무래도 이제 옵티머스 쪽이 조금 더 사이즈가 큰 그런 형태고요. 옆면을 보면은 이제 벽에 꽂아놓기 뭐 책장이나 이런 데 꽂아놓기 좋은 그런 느낌의 멋진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뒤쪽에 창이 있어서 이제 안쪽에 상품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리뷰를 할 건데 이제 구성품이라던가 이런 거 차근차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옵티머스부터 패키지 오픈을 해보면 안쪽에 본체가 들어있는 블리스터와 매뉴얼 그리고 이제 별도의 부속품 그리고 워런티 시트도 들어있어요. 마찬가지로 범블비도 오픈! 짠! 역시나 이제 본체가 들어있는 블리스터 그리고 이제 워런티 시트 그리고 매뉴얼 들어있습니다. 이쪽은 비닐로 포장되어 있네요. 꺼내보면 이런 식으로 아까랑 비슷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둘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왼쪽에 오라이온 팩스 그리고 오른쪽에 B127 각각의 구성들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구성품이 엄청 많진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옵티머스 프라임 그러니까 오라이온 팩스한테는 오라이온 팩스냐 아니면 옵티머스 프라임이냐 이 교체 파츠들이 들어가 있다는 게 좀 인상적이죠. 일단 작중에 둘 다 변형을 할 수 없는 트랜스포머를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코그를 얻고 변형을 할 수 있게 된 상태로 상품화가 됐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둘 다 매뉴얼은 처음엔 이렇게 작게 접혀져 있던 건데 이렇게 펴주세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일단 다 접혀져 있기 때문에 이대로 쭉 펼칠 수 있습니다. 매뉴얼 자체는 양면으로 빽빽하게 들어차 있기 때문에 파츠의 교체부터 해서 이제 가동까지도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범블비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교체 파츠가 다 팔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나마 팔에 안 쓰이는 게 배틀 마스크입니다. 눈을 가리는 바이저부터 해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마스크까지 해가지고 먹선도 다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색깔에 맞게 금색으로 이쁘게 도색이 되어 있죠. 안면부 자체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는 조인트를 끼울 수 있는 안쪽 공간이 살짝 드러나 있죠. 교체용 손으로는 편손 한 세트가 더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먹손까지 해서 총 2종의 손이 쓰입니다. 아니 근데 손등 파츠가 없는데 하실 수 있는데 손등 파츠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이렇게 별도 파츠니까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대로 끼워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체용 손등이 또 있는데 검입니다. 작중에서 B 같은 경우는 이제 변신이 가능하게 됐을 때부터 코그를 얻었을 때 힘을 얻고 손등에서 검이 싹 나오잖아요. 이 절단력 겁나 좋았던 그거. 그래서 그런 검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팔 교체 파츠입니다. 팔 외장 자체를 전개할 수 있는데 그 전개를 위한 조인트입니다. 조인트 쪽이 두꺼운 게 이제 바깥쪽 외장이고요. 얇은 게 안쪽 외장에 쓰일 겁니다. 내부에 이걸 추가로 끼우고 팔 외장을 다시 끼우면 됩니다. 그리고 검과 블래스터가 들어갑니다. 검은 이제 손등이 아니라 손목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장 교체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손등이 아니니까 이 블래스터와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검 되겠습니다. 이 블래스터 같은 경우도 메탈릭 컬러로 이쁘게 되어 있고요. 안쪽 디테일도 작지만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이제 교체용 손부터 교체용 외장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먼저 교체용 손은 총 3종입니다.
기본 주먹손에 이렇게 편손도 한 세트 들어가 있고요. 편손도 손가락에 살짝 멋지게 구부러져 있는 그런 느낌이고, 지휘할 때 쓸 검지손가락을 편손도 한 세트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둘 다 손등이 없잖아요. 근데 손등은 이제 한 세트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손을 가지고 와서 조립하고 손등을 끼워주면 되는 형태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옵티머스 프라임을 위한 외장들입니다. 일단 가슴 아머, 가슴 정중앙이 클리어 블루가 되고요. 그리고 영역이 더 넓어지기도 했죠. 그리고 뭐 메탈릭 레드로 되게 이쁘게 도색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깨 아머, 메탈릭 레드의 멋진 컬러에다가 앞뒤 조형은 조금 다릅니다. 뒤쪽이 좀 더 두껍고요. 바깥쪽에는 이제 무장이면서도 이제 변형했을 때는 마치 배기구로 보여줄 그런 형태의 외장 파츠가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조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집어서 끼워서 무장처럼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에너존 X, 안쪽에는 이제 마치 손가락이 벌어져 있는 것 같은 형태의 조형이고요. 요 클리어 블루를 시작으로 클리어 옐로우, 그 겉으로는 또 클리어 블루 형태로 해서 멋지게 컬러 그리고 디테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프라임의 머리 파츠들인데요. 배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 얼굴부터 시작을 해서 더 커진 이마 외장, 더 길어진 귀 외장까지 이렇게 파츠 교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리더십의 매트릭스, 행성 내부로 떨어졌다가 이제 프라임들의 선택을 받고 리더십의 매트릭스를 얻어서 돌아온 그런 오라이온 팩스였죠. 개인적으로 그 서사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리더십의 매트릭스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오, 좋아요. 디테일도 상당히 좋죠. 먹선도 다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럼 오라이온 팩스와 B127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그 작중에도 나오지만 사이즈 차이가 좀 있잖아요. 실제 상품에서도 작중 모습처럼 그 사이즈 차이가 어느 정도 재현이 되어 있고요. 오라이온 팩스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16cm가량,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13cm 정도네요. 13cm 정도까지도 나옵니다. 둘 다 기본적으로 조형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먼저 좀 볼 때 비율도 상당히 좋고 멋진 그런 프로포션? 그런 게 유독 좀 눈에 띄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나 은색이나 금색 같은 부분들에는 다 이미 먹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고 멋지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라이온 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레드나 블루에도 먹선이 다 들어가 있는 형태라서 굉장히 중후한 멋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옵티머스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 오라이온 팩스 상태긴 한데 아무튼 간에 본격적으로는 이쪽 먼저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자세히 보기 전에 같이 발매한 친구들과도 함께 해봐야겠죠? 메가트론입니다. 그리고 엘리타1까지.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엘리타1이 이 셋을 제압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는 코그를 얻기 전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엘리타1의 전투력도 상당히 좋다라는 거. 근데 실제 상품으로 보니까 확실히 체격 차이가 꽤 있죠. 거기다가 이 원래 작중 모습에서도 이 메가트론, 그러니까 D16이 제일 덩치가 컸거든요. 그냥 어깨 높이랑 정수리 높이만 보더라도 이 중에 제일 크네요. 자, 그럼 머리부터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오라이온 팩스 시절에는 이 귀도 살짝 짧고, 그리고 이 오묘한 얼굴, 입술, 뭐 이런 눈매 이런 것도 순진하게 생겼다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런 묘한 매력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표현을 해줬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저는 이 눈부터 눈, 코, 입이라고 해야겠구나. 눈, 코, 입 부분이 되게 조형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눈 자체는 클리어 블루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머리 쭉 보면 귀 부분도 특별한 디테일은 없이 그냥 동그란 은색깔이기도 하고, 뒤통수부터 해서 뭐 이렇게 정수리에 이르기까지 패널 라인이나 이런 디테일은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 이제 오라이온 팩스 시절에는 가슴에 파란색이 따로 없었단 말이죠. 그때까지는. 그래서 검은 색깔 라인이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도 트럭이 가지고 있는 일부 뭐 기본적인 형상, 특히나 어깨 라인 있죠. 이런 부분의 디테일은 약간 트럭의 라이트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 것도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어깨 위쪽 라인도 보면은 먹선 잘 들어가 있고 메탈릭 레드 이쁘고 등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등 정중앙은 메탈릭 실버로 멋지게 도색되어 있고 먹선까지 다 들어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등 쪽에서 보니까 척추 디테일도 꽤 멋지게 되어 있고, 허리, 옆구리 뭐 이런 데 디테일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 안쪽까지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복부 쪽으로는 이렇게 노란색 포인트도 조금 있죠? 흉부랑 같이. 그리고 어깨 자체는 되게 심플한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일단 그냥 동그란 외형 그런 정도? 두께감은 많지 않은
되게 심플한 형태죠. 어깨 바깥쪽에는 배기구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형태라던가 어깨도 잘 보면 앞쪽이랑 뒤쪽이랑 디테일이 다릅니다. 뒤쪽은 아예 막혀있는 형태, 앞쪽은 좀 뚫려있는 형태죠. 그리고 이 어깨를 들어 올릴 수 있는데 내부 프레임 디테일 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도 꽤나 멋지죠. 로봇스럽다, 기계스럽다라는 그런 느낌의 디테일이기도 하고 팔 자체도 이제 빨간색의 외장이라던가 하박으로 내려가면 은색의 외장들 적당한 곡선과 함께 표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프레임에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으로 이렇게 주먹손 장착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골반도 기본적인 디테일이 굉장히 멋집니다. 특히나 요 옆부분에서 봤을 때는 마치 뭐랄까 이제 차량의 앞부분에 있는 그릴 같은 디테일 그런 것도 굉장히 멋지게 들어가 있고요. 골반 뒤쪽으로도 이제 프레임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허벅지 같은 경우는 먹선 들어가 있는 게 되게 멋지게 들어가 있어요. 색깔도 밝은 색의 은색이 아니라 어두운 톤이라서 이런 컬러와 되게 잘 어우러지죠. 그리고 이 허벅지 뒤쪽 역시 심플한 디테일 들어가 있고 특히나 다리 바깥쪽에도 이렇게 안쪽 디테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외장이 살짝 앞을 가리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도 정가기로 내려가니까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옵티머스의 그 형태인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다리 바깥쪽으로도 연료 탱크 같은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라든가 역시나 패널 라인들에도 멋지게 먹선도 들어가 있고 라인도 멋지게 되어 있고 특히나 종아리에서 봤을 때 노출되어 있는 이런 건메탈 형태의 프레임 형태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도 사이사이 안쪽에 실버로 도색되어 있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발 같은 경우가 되게 좋았는데 그 옵티머스 특유의 투박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있을 건 다 있다. 노란색의 포인트라든가 앵클 가드의 형태라든가 아니면 발바닥에도 보면은 이런 프레임이 슬쩍 감싸고 있는 이런 형태라든가 발바닥 디테일도 잘 되어 있죠. 뒤쪽 역시 무언가 기계적인 볼트? 마치 주유구스러운 느낌이랄까? 이런 것도 잘 되어 있네요. 그럼 가동도 봐야겠죠? 일단 목은 머리에 이렇게 3중 볼 조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머리 쪽에 하나 그리고 목에 끼워질 때 하나 가장 안쪽으로 하나 해가지고 안쪽에 움직임을 보면은 목 프레임도 움직이면서 목 위에서도 움직이죠. 그래서 고개를 돌리는 것도 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 들고 숙이고 엄청 많이 움직이는 편입니다. 어깨 같은 경우는 보면 여기부터 좀 이야기할 게 생기는 게 관절부에 합금을 쓰고 있어요. 이중 볼 조인트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 합금을 쓰죠. 이런 부분이 이제 고관절에도 있고요. 발목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 봤을 때 유독 반짝이는 부분이 있어요. 합금 관절을 쓰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볼 조인트 통해서 어깨를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것도 가능하고 올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빼는 부분도 이런 볼 조인트에서 도움을 주고 있죠. 그리고 어깨 외장은 별도 가동, 바깥쪽에서 이렇게 크게 팔을 들면서 90도 이상 옆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팔을 들고 돌려버리고 하는 것도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팔 상박에서 회전축 들어가 있고 팔꿈치는 이중 관절로 상당히 많이 굽혀진 형태입니다. 손목 역시 이중 볼 조인트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것부터 해서 살짝씩 꺾어준다거나 이런 것도 자유롭고요. 허리 같은 경우도 이중 볼 조인트인데 허리 연결부 그리고 흉부 해서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는 부분은 아래쪽에서 거의 대부분 담당을 하고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뭐 꺾어준다거나 스윙하는 부분이 위에서 거의 담당을 하는데 아래쪽도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흉부를 들고 숙이는 게 특히나 많이 숙여지는 그런 형태. 뒤에서 보면 엄청 움직입니다. 흉부 숙이는 게 엄청나죠. 그리고 고관절, 일단 골반을 막고 있는 이 외장 부분이 이중 볼관절이 들어가 있어서 그 옆으로 넘겨버리는 것도 가능해요. 살짝 들어준다거나 여러 가지 움직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관절 역시 이중 볼 조인트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다리를 골반 통해서 이렇게 위로 좀 올려주는 것도 가능한 거죠. 높낮이를 좌우를 다르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밑으로 쭉 이렇게 빼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 상태에서 다리를 편하게 90도 이상으로 크게 들어 올릴 수도 있고요. 옆으로 드는 부분 역시 상당히 많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허벅지 회전부가 따로 없고요. 이 볼 조인트 통해서 내부 공간 활용하면서 이렇게 허벅지를 돌릴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릎은 이중 관절 90도 이상 굽혀지는 크게 움직이는 무릎이고요. 그리고 발목 역시 합금 조인트를 사용을 한 이중 볼 조인트 형태인데 안쪽 공간이 꽤 넓고 앵클 가드도 가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꺾는 게 꽤 많이 꺾인다.
특히 위쪽 관절 먼저 움직이면서 아래쪽으로 움직여주면은 접지력이 상당히 좋게 보이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발목을 이렇게 뻗어주고 굽혀주고 하는 것도 가능한데 발바닥 가동 덕분에 굽히는 것도 많이 움직입니다. 당연하지만은 뭐 회전시키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관절들 크게 써주면 무릎 꿇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허리를 가동시켜서 이제 히어로 랜딩까지도 가능하죠. 그렇게 멋지게 한번 세워봤는데 오라이온 팩스 자체는 성격 자체가 남을 도와주고 자유로운 성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캐릭터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도 되게 그런 게 묻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나 이 얼굴, 표정 이런 거 말이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같이 뛰어다닌다던가 막 도망가고 막 그런 장면도 나오고, 특히나 이제 처음에 코그를 얻었을 때 나왔던 개그 장면 중 하나가 변형하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머리를 못 꺼내서 이게 뭐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단 말이죠.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드는 장면 중 하나였어요. 그랬던 오라이온 팩스가 멋지게 리더십의 매트릭스를 얻으면서 되는 게 뭐다? 옵티머스 프라임이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상체 쪽 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흉부 외장을 앞으로 슬라이드, 어깨 외장도 바깥쪽으로 각각 슬라이드를 해주면 되고, 정수리 제거, 귀 이제 짧은 귀가 길어져야 되니까 천천히 잘 잡아서 빼줍니다. 천천히 안테나를 잡고 살짝 벌린 다음에 손톱 사이에 넣고 이렇게 빼면 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안면도 제거. 자, 그러면은 이제 흉부 내부 디테일도 구경을 할 수 있으면서도 여기다가 리더십의 매트릭스 장착! 그럼 갑자기 기고 가가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외형이 변하면서 흉부가 바뀌고 어깨가 커지고 양쪽 다 장착! 그리고 귀도 바꿔줍니다. 이 조인트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방향에 맞게 조립을 해주면 됩니다. 끼워주고 반대쪽도 끼워주고 얼굴을 끼우고 머리를 덮어주는 걸로 완성! 옵티머스 프라임! 리더십의 매트릭스를 얻으면서 이제 강력한 힘을 얻게 된 그런 오라이온 팩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각성 장면이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인정을 받는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돌아와서 그럼에도 메가트론 보고 이제 친구라며 다시 갱생시키려는 그런 모습이 옵티머스네 같은 그런 느낌이면서도 나중엔 결국 앙숙이 되긴 하지만 아무튼 굉장히 그 서사가 좋았어요. 진짜 이게 상품 내에서도 보면 어깨랑 가슴이랑 머리 바뀌었을 뿐인데 분위기 자체가 완전 바뀌잖아요. 되게 장난꾸러기 남학생에서 갑자기 의젓해진 이 느낌이 너무 야 이게 우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딱 바뀐 부분만 상체만 보면 특히나 이 머리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귀에 있는 안테나도 길어지고 귀에 디테일도 생겼고, 그리고 배틀 마스크가 생기면서 되게 튼튼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머리에 있는 장식도 굉장히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그러면서도 파란색의 눈은 그대로죠. 흉부는 이제 검은색에서 클리어 블루로 바뀌면서 내부에 있는 매트릭스가 슬쩍 비쳐 보이는 것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어깨에 있는 나머지 장식 부분들의 부피도 좀 더 커진 느낌이고, 어깨 자체 사이즈가 확 커지면서 팔꿈치 이전까지의 나머지 빈 공간을 전부 다 덮어준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뒤쪽의 볼륨감도 커지면서 사이즈가 달라졌죠. 그렇게 옵티머스 상태에서 다시금 히어로 랜딩 쿵 어라이즈 옵티머스 프라임. 부속 무장으로는 요 에너존 X가 있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손목만 교체해주면 되거든요. 대신에 손에 있는 볼 조인트를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남겨놓고 손만 빼고요. 그대로 교체. 에너존 X 장착을 한 상태에서 팔 바깥에 있는 아머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줍니다. 에너존 X 장착 완료! 이렇게 휘두르기 직전의 모습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점프해서 내려 찍으려는 느낌도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대로 이제 땅에 착지하면서 내려 찍은 모습까지도 그대로 이어서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어깨에 배기구를 전방으로 향해서 공격하는 모습도 있었죠. 그리고 액션용 손을 통해서 이렇게 메가트론 널 맞겠다 라던가 아니면은 지시하고 있는 듯한 그런 포즈도 해봤습니다. 다음은 우리들의 친구 범블비 B127. 작중에서는 이제 고철 처리 공장이었나 거기 있었죠. 지하 깊숙한 곳에서 근무를 하던 그런 친구인데 오라이온 팩스와 엘리타원에 의해서 같이 탈출을 하고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굳이 따지면 맑은 눈의 광인 포지션입니다. 그냥 해맑아요. 뭐를 해도 해맑고 무슨 일이 발생을 해도 해맑다.
그래서 되게 작중에서 감초 역할을 되게 톡톡히 아주 잘 해줍니다. 자, 그럼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보면은 일단 표정이 먼저 눈에 들어오죠. 눈도 클리어 블루에 되게 이쁜 눈을 하고 있고요. 입은 씩 하고 웃고 있습니다. 전 이거부터 무서웠어요. 조형을 잘했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게 이 씩 웃고 있는 게 이게 보이나요? 이게 옆에서 보면 더 잘 보이는데 조명에 따라서 살짝 그늘지면서 씩 웃고 있는 이 모습이 광인이다 라는 이건 광인이야 이런 느낌이 아주 많이 들죠. 그러면서도 금색으로 색이 칠해져 있는 투구 부분과 프레임의 컬러로 또 들어가 있는 디테일들, 먹선까지도 아주 멋지게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디테일 상당히 괜찮죠. 그리고 몸통은 이거 역시 차량의 일부 같은 느낌의 매끈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이 흉부 라인도 내부에 도색이 다 되어 있고 먹선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요. 복부 같은 경우도 파란색의 라인이 좀 돋보이는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하죠. 그리고 겨드랑이 라인부터 해서 어깨 안쪽에 있는 형태까지 꽤나 디테일한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등 부분은 매끈하게 외장이 덮여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참고로 뭐 척추 디테일도 아주 잘 되어 있죠. 어깨 외장 자체는 되게 동그란 그런 느낌? 차량 자체가 변형했을 때 되게 둥근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외장들도 다 그런 느낌. 어깨 앞쪽으로 프레임 디테일도 보이고 심플한 상박을 지나서 하박 쪽 역시나 내부 프레임 디테일과 함께 외장들이 멋지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곡선도 곡선이지만 이런 패널 라인들이 되게 이쁘게 잘 들어가 있죠. 손은 기본적으로 주먹손 장착을 하고 있고요. 골반 같은 경우도 일단 골반을 감싸고 있는 이런 스커트 형태의 부분이라든가 외장이 이렇게 골반 뒤쪽까지 다 감싸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특히나 이 허리 뒤쪽도 외장에 먹선 아주 멋지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허벅지 부분 보면 역시나 패널 라인, 그러면서도 바깥쪽은 살짝 파여있는 이런 디테일 잘 표현되어 있고 무릎도 메탈릭 컬러 그리고 실버 톤의 컬러 투톤으로 되어 있기도 한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아래쪽입니다. 무릎 아래쪽으로는 바깥쪽이 이렇게 곡선으로 쫙 넓어지는 형태거든요. 양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라인의 표현이라든가 특히 이 벌어졌을 때 이 발목 부분 쭉 외장이 바깥쪽이 벌어지면서 발목 라인까지 이어지는 이런 형태 아주 멋지더라고요. 특히나 발목이 되게 두껍고 큰데 이런 게 매력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종아리 같은 경우도 심플한 외장 잘 되어 있고 특히나 발바닥에는 디테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옵티머스보다도 발바닥 디테일이 좋아요. 특히나 발 라인도 옆에서 보면 발등이 직선으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지만 금색 부분은 곡선으로 싹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되게 이쁘죠. 그리고 가동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볼 조인트 2중으로 쓰면서 밑에 또 하나 있는 형태입니다. 총 3중이죠. 그래서 고개를 숙이는 거, 드는 거 엄청 많이 움직이고요. 스윙하거나 할 때도 되게 도움을 많이 주기도 하죠. 이중 관절 되게 좋습니다. 내부 공간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되게 많이 움직이죠. 어깨 구조도 이제 똑같습니다. 이중 볼 조인트를 쓰고 있는 형태인데 이렇게 밑으로 내릴 수도 들 수도 있는데 관절 자체는 옵티머스도 그렇지만은 튼튼합니다. 전반적으로 튼튼한 관절이고요. 어깨 외장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옆으로 팔을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 상박 쪽에 회전축 들어가 있고 팔꿈치는 단일 관절인데 90도 이상 굽혀지고요. 팔 하박도 회전축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팔 돌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손목은 당연히 볼 조인트로 되어 있죠.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는 역시나 아래쪽 위쪽 볼 조인트 두 개로 되어 있는데 흉부 같은 경우가 이게 역시나 숙여지는 게 엄청 많이 숙여집니다. 숙였을 때 척추도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들고 좌우 스윙도 여기서 다 담당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돌아갈 때도 좀 도움을 주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아래쪽 관절이 되게 빡빡합니다. 그래서 돌릴 때 잘 잡고 돌려주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는 크게 회전을 시켜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볼 조인트니까 여기서도 살짝씩 들고 숙이고 하는 것도 가능한데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역시 같은 구조. 스커트도 옆 뒤쪽으로 볼 조인트 들어가 있어서 들 수 있고요. 다리 드는 거 편안하고 90도 이상 들어지고요. 옆으로 드는 것도 마찬가지. 볼 조인트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이쪽은 허벅지 회전축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돌릴 수 있고요. 무릎 자체는 이중 관절로 크게 굽혀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목이 아무래도 커가지고 걱정됐는데 역시나 안쪽에 볼 조인트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에 비하면은 꽤나 많이 움직일 수 있는 형태인데 특히나 돌릴 수도 있다 보니까 접지할 때는 적절히 잘 사용하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발목을 굽히거나 펴는 게 좀 제약이 좀 큽니다.
이 뒤꿈치 같은 경우는 파츠끼리 간섭 없게끔 안쪽으로 쏙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해도 발목을 최대한 편 게 요거라는 거. 그래도 뭐 무릎 꿇게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럼 포즈 보기 전에 무장 사용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검 사용해 볼 텐데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손등을 그대로 교체해주면 돼요. 손등 외장을 빼고 그 자리 그대로 간단하게 짠, 이제 손등에서 검 전개. 그러면 블래스터도 한번 봐야겠죠. 블래스터는 아예 팔 부분을 한번 이렇게 외장들을 다 빼줘야 됩니다. 외장들 다 제거, 그리고 손도 제거. 블래스터는 안쪽에 보면은 파여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파여있는 부분이 깊이가 다릅니다. 더 깊게 파여있는 쪽을 바깥쪽으로 해서 끼워주면은 그냥 쏙 하고 끼워지고요. 그대로 밀어 넣으면은 볼 조인트에 끼워지는 형태로 해서 끝까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중간 조인트들을 끼워주는데, 이게 조인트 파츠 안쪽에 보면 이렇게 숫자가 써 있어요. 1번, 2번. 2번이 바깥으로 가면 됩니다. 밖에서 이 조인트의 두께를 보고도 구분할 수 있지만 안쪽에 숫자로도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안쪽 잘 맞춰서 끼우고, 2번이 바깥쪽 맞춰 끼우고, 다시 방금 빼놨던 외장들을 끼우면 됩니다. 근데 바깥쪽 아머는 선택지가 몇 가지 있어요. 이대로 아까 내가 뺐던 걸 다시 그대로 끼울 것이냐, 아니면 이걸 빼고 이 검이 달려있는 외장을 씌울 것이냐. 이렇게 하면은 블래스터를 전개한 상태에서도 검이 전개된 모습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검날을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바깥 외장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해볼 포즈는 코그를 얻고 처음 전투 상황에 들어갔을 때 나한테 칼이 있어 하면서 좋아하던 또 광인 모먼트를 보여주던 그런 B127이었고요. 배틀 마스크는 안면을 빼주면 됩니다. 앞으로 살살살 흔들어서 이렇게 안면부를 제거하고 배틀 마스크 페이스로 교체! 끝까지 밀어 넣어준 상태로 배틀 마스크 완성! 오우, 바이저 쓰고 있는 모습 인상적이죠? 그리고 적에게 달려드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손등에 검 전개한 상태로 말이죠. 진짜 작중에서 보여주는 이 블레이드의 예리함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와 좋아 하면서 이렇게 휙 돌았는데 갑자기 뒤가 썰려 있다든가 뭐 그런 절상력을 보여주는데, 이 피규어에서도 꽤나 앙증맞게 멋지게 잘 나왔네요. 이번엔 양팔에서 블래스터 난사하는 그런 느낌의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그러다가도 적이 다가오면은 블레이드를 전개해서 바로 공격하는 그런 느낌의 포즈로 취해봤습니다. 엔딩 보기 전에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레벨2에서 준비해주신 퀴즈 나갑니다. 3제로의 관절 피규어 시리즈 중 하나로 DLX 시리즈의 정신을 이어받아 뛰어난 관절 범위와 견고함을 갖췄지만 더 작은 사이즈로 구현된 라인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LDLX, 2번 SDLX, 3번 MDLX, 4번 RDLX. 댓글로 정답을 맞추신 분 중에 총 20분을 추첨을 해서 레벨2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2000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기간은 12월 22일 월요일까지 받고 있고요. 당첨자는 24일 수요일에 건담블리 커뮤니티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3제로의 MDLX 라인업으로 발매한 트랜스포머 1의 옵티머스 프라임 그리고 범블비 리뷰해봤습니다. 일단은 생각보다 가지고 놀기 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가동하는 게 좀 자유롭기도 하고 관절들도 튼튼해서 이제 포즈 딱 잡았을 때 유지하는 그 강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부속품도 기본적인 것들이 은근 들어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재미있게 만질 수 있었다. 특히나 저는 이 오라이온 팩스가 옵티머스로 이제 진화하는 그런 느낌의 부속품들 구성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저 옵티머스 귀 이 안테나 부분 있잖아요. 공식 사진에는 옵티머스의 긴 귀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실제 상품에서는 오라이온 팩스의 짧은 귀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이미지 체인지가 잘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좀 그 부분 걱정했었는데 말이죠. 자,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법실.